10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주말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어제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미국에만 집중된 숏 커버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달 중 가장 중요한 지표 몇 가지를 꼽으라면 월초의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논팜, 그리고 CPI, PPI 이 정도가 있겠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 발표 때부터 시장이 꿈쩍도 않는 거 보면서 이거 시장이 무조건 가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논팜 발표 때 시장이 잠깐 흔들리기만 했을 뿐 바로 변동성 죽이면서 또 오르길래 이건 종가 고가 커버링 나오겠구나 싶었는데요. 자, 이쯤 되면 우리 시장도 폭등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시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였죠. 야간 선물도 0.3% 올랐으면 이건 오른 것도 아니고 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미국에만 집중된 상승세의 원인과 대응 방안이 무엇일지 오늘 집중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시아 세션 확인하고 가야겠죠?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의 출발은 난데없는 갭 다운이었어요. 야간 선물도 오르고 했는데 웬 갭 다운이냐 할 수 있는데요. 개장 전 예상 체결가 보신 분들은 현물 상황이 그닥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갭 다운을 외국인들은 환매 찬스로 삼았고요. 장 초반에 부지런히 선물 매도를 거뒀습니다. 현 선물을 동시에 매수하다 보니까 시세가 생각보다 거칠게 올랐죠. 오전 10시까지 현물 1,500억 원, 그리고 선물은 3,000억 원을 사면서 지수는 전일 장중 반등한 자리를 넘어서 여기서 헷갈리신 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평균 단가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근데 그 뒤로 홍콩 시장이랑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간만에 보는 아주 스트레이트 매도가 나왔습니다. 아주 깔끔한, 반등도 한 번도 반등 허용 안 하는 그런 매도가 나오면서 롱들을 죄다 KO시켰죠. 그러면서 외국인도 현물 매수를 살살 걷어내고 또 선물 매도는 리스크 관리상 좀 줄이는 형태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옵션 매매가 오는 좀 특이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외국인들이 드디어 외가 콜을 사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이 콜 매수 한번 해볼 만한 자리긴 하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콜 옵션을 산다기보다는 잔존일 7거래일에 7거래일이 아니고 7 캘리더 데이구나요. 그래서 영업일로 따지면 다음 주가 만기니까 한 4거래일 남았는데 여기에 등가격 양합이 행사가 2개도 안 된다? 그 이야기는 현재 코스피 435포인트 기준으로 시장이 일주일 동안 1%도 안 움직일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놓고 양옵션을 매도한다? 이거 제정신이 아니고선 못한 짓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변동성을 사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최근에 이 풋옵션을 샀었기 때문에 이제는 콜옵션을 사서 변동성 증가를 해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시장을 전반적으로 리뷰해보면 우리 시장은 현 선물 거래 모두 의미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한 채 마무리됐는데요. 사실 기술적으로만 보면 우리 시장은 월요일 갭 상승이 나왔을 때 하루 종일 시장이 껌딱지를 붙인다고 하면 화요일 시가 정도의 풋매수를 해서 21선을 크게 깨는 그런 음봉이 나와주면 풋대박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수도 아주 나이스하게 아래로 꺾이는 모습이 나올 텐데 그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이 그림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서 우리 시장이 선도할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 우리가 따라갈지는 화요일 이후에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거고요. 우리 시장의 요지는 이제 우리도 변동성이 뼈밖에 안 남아서 콜 매도를 갖고 있으면 이 정도면 충분히 챙겼다 생각하시고 먹튀하는 게 낫다라는 것. 그리고 차라리 프리미엄이 많이 남아있는 차월물로 옮겨 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차월은 이 배가 리스크가 아직 있죠. 그래서 레이쇼 스프레드를 공격적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지만 당월물 콜 매도를 네이키드로 들고 가고 있는 짓은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콜 440 매도를 조금 해서 넘긴 거 야간 시장에서 약간의 손실로 다 치워버렸습니다. 안 먹고 말지. 자, 그 외에 연기금이 어제 오늘 연속해서 주식을 좀 팔고 있는 것도 특징인데요. 개인들이 외가격 콜옵션 매수분 손절도 눈에 띕니다. 기관들도 이제 만기주 옵션 매도에 동참할 텐데 기관들도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해외 시장도 이제는 변동성이 바닥을 친 것 같아서 장중에는 델타를 따라다닌다고 ATM이나 ITM을 마구 패댈 텐데 이 오버나잇 리스크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오후장이나 또는 장마감 한 1시간 정도 남겨놓고서는 옵션 매도분을 걷어내는 것을 반복할 거라고 봐요. 다음 주 시장 코멘트 할 때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겠지만 만기주에 옵션 매도가 유리할 때가 있고 옵션 매수가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큰 계좌들, 그러니까 뭐 옵션만 10억 넘게 거래하는 경우에는 만기준은 리스크 리워드 레이쇼, 그러니까 그 옵션을 해갖고 벌어들일 가능성보다는 손실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면 규모가 크면 그게 다 그 흔적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계좌들은 손 안 대는 게 맞죠. 근데 또 저처럼 뭐 손가락도 느려지고 눈도 나빠진 뭐 이런 뭐 늑수그레한 트레이더들은 또 마찬가지로 과차장급 베테랑 트레이더들한테 다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역시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옵션 매수를 장중에 할 때는 충분히 눌려서, 그러니까 푸시됐든 콜이든 더 이상 안 눌려서 시세가 역전할 때만 노린다든지, 아니면 뭐 추세가 너무 죽어서 시간상으로는 뭐 위가 됐든 방향성이 나오겠구나 하고 양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이 전략을 갖고 자기가 먹을 구간만 챙겨야지, 시세가 움직일 때마다 거길 따라다니면 그거는 프로게이머들이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그런 흐름들이 그렇게 선수들이 막 이렇게 덩어리 지어 다니다 보면 일시적으로나마 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긴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나도 그 전투에 참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흐름은 지금 옵션 매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 변동성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굳이 위아래 안 정해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수준이라서 외국인들도 상방을 해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요점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하방 해지는 충분히 해놓은 상태예요. 풋매수 많이 해놨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은 달랐어요.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독일 국채가 급등하기 시작하고 이탈리아 채권도 상승세를 재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6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매도가 쌓이면서 시장 리스크가 부각됐던 것이 재빠르게 언와인딩 되고 있다는 결론이 드는데요. 이것과 더불어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나스닥 이 프리마켓 호가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딱 두 개만 봐도 오늘 미국의 논판 페이롤즈가 어떻게 나오든 닥치고 시장은 가겠구나 싶었어요. 시장을 쉽게 보려는 쪽에서는 단순히 금리가 내려가서 나스닥 지수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순진한 해석이라고 봐요. 최근 들어서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여서 이게 반기 말 달러 부족이 일어난 일종의 리스크 오프 흐름일지 FX 마켓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FX보다 볼륨이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그러니까 채권보다 주식보다는 훨씬 크지만 FX보다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채권 시장의 볼륨이 작으니까 같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유럽 국채가 미국 국채 대비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리스크 오프 흐름, 온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다고 봐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프리마켓에서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면 본장에서도 그 강세를 유지하기 마련인데요. 월요일은 또 미국이 독립기념일 휴장입니다. 그러면 이 숏을 오버나타기 부담스러운 쪽에서 계속 손절매를 내서 더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표 발표 전에 무거운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지표 발표 후에 시장 반응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어쨌든 유럽 세션에서 증시는 끝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은 먼저 리스크 온이 흐름을 보였고 지표 발표와 함께 일시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빠르게 회복해서 종가 고가로 달렸습니다. FX 시장에서도 유로화는 얼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 과하게 눌렸던 오지달러, 파운드, 루니, 키위, 페소, 이런 대충 그동안의 비달러 바스켓 중 언더슈팅이 났던 것들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바닥을 확인했다고 또 급등이 나오거나 하진 않겠지만 이번 주의 주봉 아래 꼬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바닥 확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해석하면 지금 FX에서는 추세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 6월 마지막 주에 굉장히 큰 6월 중반 이후로 굉장히 큰 달러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를 언와인딩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몇 주 동안은 주봉이 양봉, 음봉, 양봉, 음봉 막 번갈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을 일봉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주봉으로 직전 주봉 종가에서 얼마의 핍스를 이 변동성 범위로 인정하고 포지션을 역추세로 모아간 다음 해당 주봉이 추세로 전환됐을 때 포지션을 애드해서 그 주봉 마무리되는 국면에 그런 포지션을 청산하는 그런 전략도 있거든요. 물론 이건 단순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이 비달러 바스켓이 반등을 한 것을 보면 다음 주부터는 이런 비추세 국면이 이어지겠다. 즉 계속 달러가 강세는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드도 1780달러와 1795달러 사이에 엄청 흔들었지만 결국에는 점진적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구리도 대충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구리가 추세적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기름도 오페 플러스 회의에 대해서 계속 노이즈가 들어오면서 75달러를 넘기는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 세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국 지표와 관계없이 리스크온은 리스크온인데 증시는 아직 적극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대망의 논팜 페이롤즈 지표 발표 전부터 나스닥이 유럽 세션에서 롱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아까 했었고, 변동성 관점에서 시장을 해석해 볼게요. 오늘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수가 오르는데 왜 새벽 2시부터 변동성이 증가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변동성이 오른 포인트 자체는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퍼센트로는 하지만 적은 양은 아니죠. 그래서 시장이 오해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증가는 추세의 가속이 생길 때 한쪽이 옵션에 대한 해지가 생기면서 옵션 가격이 부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풋콜 페리티를 자극해서 전체 옵션 가격이 증가하면서 나타나게 되죠. 근데 보통 추세의 가속은 하락 국면에서 잘 나옵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니까요. 근데 어제는 좀 달랐죠. 시장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 주말을 앞두고 매도자들의 손절매가 더욱 강화됩니다. 그러다 보니 추세의 가속이 상승 방향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콜옵션에서 롤링업이 빠르게 나오면서 지수가 오를 때 가속도가 붙게 되고, 그러면서 변동성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오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트레이딩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변동성은 기대 변동성과 실현 변동성으로 나눠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트레이딩 업계에서 일부가 쓰는 용어긴 한데요. 이 기대 변동성은 옵션이 가격이 증가한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실현 변동성은 기초 자산이 실제로 변화를 해서 옵션이 델타가 커진 다음에 멈추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주말 그리고 휴일을 앞둔 상황에서 기대 변동성이 증가를 해서 빅스 지수가 14포인트, 14.5포인트? 거기를 이제 기록하고 나서 15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선물은 물론 그보다 한참 더 올라왔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수가 더 뻗어나가면 지수도 오르고 변동성도 오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아직 변동성이 실현 단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되면 초반에는 오히려 변동성이 빠져서 변동성이 실현 단계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 변동성이 실현 변동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다 왔다고 숏배팅을 하려면 일봉상 변동성이 윗꼬리를 만들든, 변동성이 일단 음봉이 나와야 되고, 시장도 도치가 됐든 작은 음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숏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유의할 것은 미국 지수 선물은 이 글로백스 플랫폼으로 거래되죠. 그러니까 24시간 트레이딩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나 유럽 세션에서 미국 본장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장 기준 음봉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전산장에서 음봉이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변동성이 쉽게 안 빠지고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좀 더 보면 논팜은 85만 건 나왔고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실업률은 5.9% 증가를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물론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더 잘 해석해 주실 수 있겠지만, 시장은 그냥 오차범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채권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아주 빠르게 회복했고, 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러셀은 논판 발표 이후에 같이 올랐다가 본장 시작하면서 상승폭을 싹 다 반납했죠. 반납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0.8%니까 다 빠진 거예요, 그냥. 이것은 지금 시장이 니프티 50처럼 돈 되는 대형주에만 돈이 몰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러셀 하나를 보고 미국을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나스닥은 계속 이 분위기가 지속돼서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초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좀 과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가는 것을 인정 안 하면 곧바로 계좌와 손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반면 기름 주식이나 굴뚝 주식은 휴식을 취했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월요일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나스닥, 기술주 플러스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종가 고가로 끝났지만, 유럽이나 우리 시장은 전혀 그러지 못했죠. 야간 선물 반등도 시원찮고요.
이렇게 따로 노는데 그럼 언제까지 방향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환매수가 일단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콜옵션으로 지금 상방을 충분히 해지한 상황에서 선물 환매수가 들어오면 시장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환매수는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현선물 스위칭, 그러니까 선물은 사요. 환매수를 하는데 현물을 매도를 계속 내버린다. 이러면 시장이 또 변동성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월요일의 관건은 변동성을 얼마나 더 죽일 것인지도 관건이지만 외국인이 현물 방향성과 선물 방향성의 일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두 방향성이 다르다. 특히 선물은 매수하는데 현물은 매도를 한다. 이러면 시장은 재미없거나 오히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선물과 현물이 방향성이 같다고 하면 시장은 폭등할 텐데 저는 장 초반부터 그런 현상이 바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월요일도 페이지 1, 2, 3, 4를 나눠서 생각하되 오후장에서 시장이 바닥 찍고 올라간다라면 그거는 화요일까지도 반등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요거 하나만 딱 신경 쓰고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전장에 오르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속편하겠죠. 해외 시장은 월요일에 오펙 회담이 재개된다고 해요. 오펙 플러스. 근데 미국 세션이 전산장만 열리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저는 브렌트 기준 78달러에 대한 트라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역대급으로 좁혀졌던 텍사스 브렌트 스프레드가 이제 조금씩 다시 벌어지고 있어서 좀 정상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텍사스 기름에 대해서 숏을 보고 계신 분들은 브렌트를 사고 텍사스를 숏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순히 기름 숏 온리를 보고 계신 분들은 오펙이 좀 끝난 다음에 콜매도를 쌓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쨌든 오펙이 끝나야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럽 시장 또한 아직 미국 세션이 종가 고가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번에 오른 것들이 순 기술주, 빅테크 이런 것들이 때문이죠. 그래서 유럽 시장은 좀 다른 테마가 붙어야 시장이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유럽은 한동안 횡보 국면을 겪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상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섣불리 따라 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CFTC의 순 투기적 포지션을 보면 아직 나스닥에서 적극적인 손절매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오늘의 상승이 반영돼서 순매수로 전환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의 마무리를 쉐린이 불러서 위로받으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쉐린! 북미는 살인적 폭염인데 우리는 맨 주말마다 비가 왔었고 비가 오면 소비도 감소한다고 하는데 주가도 날씨 따라 차별하는 겁니까? 우리 시장 여름이 와야 오르는 겁니까? 기상님 나빠요 정말. 제리나 오늘은 멘트가 좀 어처구니 없네.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로 봐줄게. 수고하셨습니다.